도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진짜 멋있어. 이런 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그 미드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my wife, your dream. Oh yes, Jesus, I love you. Wow. 저는 4, 5년 정도 혼자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큰애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서 남편이랑 지내게 되고, 저는 딸 둘이랑 지내고 있는데,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주변 친구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저희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시기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막내 동생이 있다 보니 오직 엄마만 바라봤어요. 그런 마음이 친구들 쪽으로 가더라. 자기한테 그 사랑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걸 알았나 봐요. 주변 친구들을 어떻게 제가 컨트롤 시켜줄 수는 없으니 결론은 제가 낸 거지만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환경을 바꿔줄게.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제주도 이사를 가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저희만의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사랑이가. 저는 1번, 지금은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좋은 걸 먹고 엄마의 정신세계가 계속 마음세계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꾸 뭘 해줘야지 이거보다는, 그럼 아이도 부담스럽거든요. 엄마가 자꾸 막 나한테 뭐 해주려고 하고, 제주도 가서 막 오름 갈까? 옛날 생각하면서 막 뭐 눈썰매 딸까? 막 그러면 이제 딸도 엄마 나 애 아니야, 나 진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하게 그 자리를 유지해야 엄마의 영혼의 모유 수유가 평생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저 상황이 빵꾸 났으니까 저걸 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힘든 거 몰라요. 상황이 위급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으면 엄마가 여기서 폭발하겠죠. 그럼 제주도에서 폭발한다고. 백록담 같은 데서. 야,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누가 제주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주도에 엄마가 뭐가 있어? 너 때문에 온 거야. 너하고 사랑하려고. 근데 너 진짜 너도 엄마 이런 걸 알아줘야지. 이러면 이제 엄마 내가 제주도에 오자고 그랬어? 엄마가 오자고 해서 왔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와서 그걸 결과를 그렇게 돌려? 너도 네 애비랑 똑같은 거야, 아주 그냥. 그러면 이제 종자 나오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종자은행 뻔한 이 레파토리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지면 좋겠다, 정신으로.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셔서 뭘 하면 좋겠냐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요. 내가 지키는 것만 날 지켜주거든요. 만약에 제주도에 가서 운동 시간을 지키셨어요. 그럼 그 운동 시간이 선생님의 마음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주실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기도 시간을 지켜요. 그럼 그 기도가 선생님을 지켜줄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아이하고 정기적인 함께하는 뭔가를 해요. 그럼 그 시간이 두 분의 관계를 지켜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그냥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뭘 지켜야지? 그게 운동 시간인가? 책을 읽는 시간인가? 산책하는 시간인가? 그러니까 삶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차피 시간은 그냥 어버버하고 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반복해서 지킨 것들, 그게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죠. 그러니 가정을 지키시고 싶다면 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거를, 실천 가능한 걸 만드는 거죠. 뭐 가족끼리 정기적으로 밥 먹는 시간을 갖는다.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주도에 뭐 자연의 놀이터에 가는 뭐 그런 시간을 갖는다. 언젠가는 지금의 이 시간이 다 에피소드가 되실 거고, 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26에 결혼하고 그때 아이를 낳고 지금 10년 차가 됐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3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꿈이 저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아이들을 봐야 하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10년 동안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싶은
거를 저도 의미 있고 제가 힘이 있는 일을 이거는 나도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시 보컬 레슨을 받고 춤도 배우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지원을 남편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해주긴 하는데 뭐 어떤 응원의 말이라든지 잘하고 있어 그런 걸 원하지만 남편이 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닐까? 교수님께서 그런 걸 하셨을 때 그런 역할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빠로서라든지 남편으로서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고 얘기가 좀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한테 이겨내셨고 하셨는지 일단 저희 집에선 지원 안 해줬고요. 이제 지원해준 건 뭐냐면 그냥 제가 하게 내버려 둔 거. 그게 지원해준 거죠. 뭐 저한테 꿈을 찾아봐요. 공방에 가서 일을 해봐요.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는 없는, 그런 언어의 그거는 그 드라마에서만 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강연장에서 그걸 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우리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돈을 반복적으로 쓰는 건 진짜 언어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갔다 와. 그리고 내가 그때 애 보고 설거지하고 집 좀 정리하고 내가 그럴게 라고 한다면 속은 어떤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언어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가장 실존의 언어를. 그걸 언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혼의 언어라고 해요. 행동. 만약에 돈도 막 지원해주고 자기야, 자기는 내가 딱 봤는데 자기는 그냥 뮤지컬 배우야. 근데 나랑 결혼해서 애 낳아서 나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미안하고 근데 지금부터 해. 난 자기 그런 도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진짜 멋있어. 이런 말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말은 그 미드에서 나오거든요. 그 미드에서 my wife, your dream. Oh yes, Jesus, I love you. Wow. Beast and 이거는 죄송해요. 제 영어가 너무 저질이네요. 그냥 이거밖에 없고 wow. Yes. Your dream. 저는 왜 공부를 안 했을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저도 엄청 이럴 때 영어로 하면 너무 유식해 보이고 좋잖아요. 많은 후회가 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정서적 모유수유를 죽을 때까지 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모유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가 좋은 걸 먹고 엄마가 운동하고 엄마가 건강해야 모유 수유를 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기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아이한테 좋은 걸 수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의 피고름이 나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골밀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쥐를 실험했는데요. 쥐가 새끼를 베잖아요. 근데 그러면 칼슘이 엄청 필요할 거 아니에요. 뼈를 초반에 세팅해야 되니까. 근데 어미 쥐가 그걸 안 먹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그냥 녹아버려요. 근데 인간은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다량의 철분을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엄마의 골밀도 안에서 다 가져가요. 근데 이걸 가져가는 건지 주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이 아이 많고 못 드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70 넘으셔가지고 툭 넘어지는데 뼈가 부러질 일이 아닌데 으스러져 버려요. 왜? 골밀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으스러진 조각이 어떻게 돼요? 그걸 막 이 장기관 타고 나가서 이 2차, 3차 도미노를 일으켜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골밀도 형성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젊었을 때보다. 아무리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그렇게 골밀도로 잘 안 가요.
퍼센테이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이든 좋은 음식이든 운동이든 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허리 너무 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이런 사회 분위기에 저는 반해요. 여자들의 허리가 건강하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 진짜 살 무리하게 빼시면 안 돼요. 허리가 최소 24 정도는 돼야 좋대요. 왜 살을 빼려고 그래? 왜 살을 빼려고 그러냐고. 최소 몇 인치요? 24는 돼야지 뼈를 킵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엄마의 골밀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한테 다 피고름 나가요. 그리고 나중엔 엄마가 억울하면 최악인 뭔지 아세요? 내가 니들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맞아, 우리 엄마는 우리 때문에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상한 죄책감이 드는 게 있어요. 아, 나 때문에 엄마 인생 저렇게 됐구나. 그럼 착한 애들은 와, 그걸 만회하려고 하겠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컸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그 느낌을 경험한 아들로서 그걸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혼자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사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자식은 부모를 계속 좀 이게 같이 좀 생각을 해줘야죠. 이 육아라는 게 아프리카 말에 그런 게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을이 필요한 일을 혼자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일단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죠. 야, 마을이 해야 할 일을 어머 내가 혼자 했네. 그것도 3명이나.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 그렇게 추천할게요. 남편께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러면 뮤지컬 배우가 되느냐?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뮤지컬 배우가 되냐 안 되냐? 그걸로 인생을 아까 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로 사람을 논할 수 없듯이. 그 형태는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계속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채널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육아와 노래를 같이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뮤지컬만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육아하면서 뮤지컬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사실은, 전 선생님이 가장 갖고 있는 지금 큰 매력은, 노래도 뭔가 본인의 끼가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상황이 선생님의 가장 좋은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엄마 나 뭐 이렇게 이거 음식 좀 별로 아닌데 다른 거 해주면 안 돼요? 할 때 그저 먹다 보면 먹어진다. 그저 먹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하지 마라. 본인의 스테이지와 런웨이를 가져라. 홀만 무대가 아니라 그거는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도전 또 해보는 거예요.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작은 무대라도 내 무대에 서보는 거예요. 근데 무대의 확장성. 유튜브는 유튜브가 아니라 스테이지거든요. 런웨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네요. 있는 듯 하면서 안 보이고, 안 보이지만 언덕 저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무대 서니까 너무 좋죠? 맞아요. 사람은 자기 무대가 있어야 돼요. 꿈을 쫓아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24살에. 그때 처음에 고시원 총무했습니다. 신촌에서. 음악 레슨 받겠다고. 가족들이 저보고 철없는 이기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쟤는 막내라서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 딱 25만 원 저한테 있었어요. 저 피아노 못 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근처 교회 연습실 찾아서 헤맸는데 그 수희 아저씨한테 3번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싸웠어요. 연대 앞에서. 다른 애들 다 연세 유니버시티, 이화 유니버시티
이스트팩 장 스포츠 들고 다닐 때 저 대한민국 해병대 가방 들고 수많은 열등감에 아, 얘네들은 연대생이구나. 얘네들은 이대생이구나. 얘네들은 홍대생이구나. 얘네들은 서강대 다니는구나. 나는 이 나이 먹고 뭐 했지? 얘네들이 이렇게 명문대학 올 때 나는 이 나이 먹고 이제야 음악 하겠다고 이 가망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내가 될까? 돈은 없고 20만 원 받는데 레슨비는 20만 원이고 그 시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성악가가 결국 못 됐어요. 음악대학도 들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우리의 영혼의 골수고 영혼의 골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자체다. 다만 이 꿈을 찾아가는 건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들일 뿐이니 우리의 꿈보다 우리도 생각하면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잘 견뎌내서 더 좋은 영혼의 골밀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소중하고 아깝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실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